오.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거 음성으로도 세종천문대 카카오 내비에 연결하겠습니다. 올. 잘 알아듣네요. 네. 요거는 네. 그 차 싱크에서 알아듣는 건 아니고 네. 요거는 그 카카오 내비에서 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알아듣는 거죠. 아 근데 뒤에 이거 뭐야 이거 소리가 소리가 장난 아닌데 지금? 지금 무슨 소리가 계속 나는데. 지그덕 소리가 나는 네. 게. 예. 이거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저것도 아마 관리를 좀 더 잘 하면 네. 잘 닫고 이렇게 하면 좀 덜 나게 할 수는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루프가 네. 탈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가 길이 노면이 되게 울퉁불퉁한 길이잖아. 네. 근데 여기 가니까 저런 찌그덕 소리가 꽤 많이 나네요. 근데 이거는 이 차의 감성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 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거예요? 네.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이 차를 탈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아, 이 차는 저런 소리 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저거를 알고 타시라는 거지. 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승차감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좋다는 느낌 아직 긍정적인 영향은 없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승차감이 노면이 몸이 너무 워낙 좋지 않아서. 거칠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정도가 이런 차들로서는 꽤 좋은 편인 거죠. 네. 그 랭글러도 사실 이거랑 조금 비슷하거나 네. 아니면 얘가 랭글러보다 조금 더 좋거나 네. 그런 느낌 정도는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차가 아무리 그 아우토뱅크스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죠. 아무리 온로드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또 온로드 지향으로 설정된 그런 브롱코라고 하더라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차가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워낙 강한 모델이다 보니까 온로드 주행에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뭐 랭글러 루비콘보다는 확실히 편하고 네. 랭글러 오버랜드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그거 같아요. 승차감이 지금 계속 집중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뒤에 소리가 계속 그것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승차감이 안 좋나 뭐가 네. 안 좋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소리가 진짜 네. 좀 많이 까먹네. 그만큼 승차감이 지금 안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엉덩이나 뭐 이런 몸에 들어오는 진동이나 이런 느낌은 아니 좋은데 저 소리가 자꾸 이제 귀에 거슬리다 보니까 네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소리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몸으로 느끼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고속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이 정도면 뭐 네. 그죠? 굉장히 잘 넘어가죠. 되게 부드러웠죠. 지금 30이었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사실 그 오프로드 시승하면서 그때도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승차감이었거든요. 네. 오프로드를 달리는데도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하고 온로드에 올라오면 온로드는 생각보다 승차감 별로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근데 역시나 이제 이 차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정도면 꽤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오프로드 전용 트림이다. 네. 그러면 기어비도 사실 좀 나빠지고 하면 막 소음도 훨씬 더 커지고 네. 엑셀 밟아도 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아무래도 더 우락부락하니까 네. 노면 충격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들어오고 좀 그런 게 더 심해지겠죠. 야, 제대로 승차감 테스트가 왔네. 그죠? 온로드 승차감 테스트는 진짜 제대로 해보네. 아 근데 저 소리만 안 나면 진짜 네.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딱 승차감 말씀하셔서 귀를 닫고 좀 몸에 집중을 했는데 그때는 좀 좋았거든요. 아, 역시 AI여서 그게 가능하군요. 귀를 닫고 집중 그럼요. 그게 가능하시군요. 네. 근데 또 노면이 좋아지니까 뒤에 또 그런 잡음이 또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해도 뒤에 잡음 없으니까 엄청 편해졌죠. 근데 조금만 노면이 거칠어져도 다시 되살아나. 저 소리를 어떻게 못 잡나? 오늘만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저 소리? 네, 그럴 거예요. 자, 이게 극가속을 한번 해보죠. 이게 뭐 오프로드 모델이긴 하지만 네.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 네. 가속하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일단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 어디냐, 스포츠.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끝까지. 오.
터빈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차가 슉 나가는 네. 느낌이 있었죠. 한 초반에는 조금 뭔가 약간 이랬었어요. 당황했어요. 왜 안 나가나? 네. 근데 갑자기 훅 나갈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좀 스타트 자체는 약간 좀 너무 무겁게 올라가는 느낌인데 막상 또 탄력받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가벼워지는, 확실히 조금 무거운 차긴 무거운 차네요. 뭐라고요? 들리나요? 야, 이게 바람 소리가 지금 딱 100km인데 네. 근데도 와, 바람 소리가 장난이 아니네. 이 소리가 근데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이 차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자체도 네. 저항이 되게, 자 일단 스포츠 모드를 네. 그러면 끄고 노멀 100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제한 속도가 100인데 일단 노멀로 가면 그러면 아무래도 회전수가 조금은 낮아질 테니까 그래도 바람 소리는 똑같네. 어쩔 수 그쵸. 없네. 예. 지금 이게 디자인적으로 네. 전면도 서 있고 윈드실드도 많이 서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전면으로 다 받을 네.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이런데도 기밀성이 아무래도 조금은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긴 없는데 그 마이크 사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저 그때 랭글러 때는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소음이나 이제 외부 풍자룸에 대해서는 랭글러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탔던 게 이제 네. 그 파워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탈착할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는 밀폐성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은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놔야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오디오 테스트를 해야 되겠구나. 네. 지금 빨리 지금 할까요 고속대? 뱅앤올룹슨이 지금 적용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BNW가 아니고 BNO. B&O. 네. 사실 뱅앤올룹슨도 굉장히 그 고급 오디오 옵션 장비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스피커가 10개가 장착되어 있고 네네. 앰프 출력이 660W거든요. 오, 네네. 660W면 뭐 굉장히 좋은 편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볼보의 BMW 네. 그거는 1100W, 1400W 이 정도 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 오프로드를 타는 차에 뱅앤올룹슨을 장착해 놨다는 게 나름 또 의미가 있으니까 So I envy you. 어때요? 켜주세요. 어때요? 저는 괜찮은데요. 아까 출력도 네. 뭐 볼보나 바우스 원키스보다는 낫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충분히 괜찮죠? 거부감 없이 네. 듣기 좋아요. 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그러면 조금 선회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네네. 듣기가 조금 더 불편해지고 네. 볼륨을 한 3분의 2 정도까지 올려서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절반에서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색도 굉장히 차분하고 깔끔하고 무난한 편이고 또 피트감도 이 정도면 꽤 좋은 편이어서 근데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오디오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워낙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그것만 아니면 오디오는 What's wrong with the world, mama? People living like they ain't got no mamas. I think the whole world's addicted to the First and right left to maybe. 이게 그 환경 자체가 열악하잖아요 지금. 네.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들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더 좋게 느껴지는데 느낌이 왜 이렇지? 이게 그 뱅앤올룹슨 들어보면 네. 사실 아우디가 뱅앤올룹슨을 먼저 좀 시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우디에서도 들어보면 좋긴 한데 근데 이게 좋긴 한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오늘은 아쉽지 이건 않은. 오히려 안 아쉬운 느낌. 환경이 열악하니까 오디오가 오히려 빛을 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와, 소리 진짜 괜찮은데.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저음에서 그 때려주는 그 비틀감이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용한 상태에서 이게 사실 충분히 좋거든요. 네.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저희처럼 리뷰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차에 있는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제 볼보에 있는 BMW랑 비교해보면 타격감도 조금은 약하다. 네.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 볼륨을 거의 막 95%까지 올려도 그 엄청 강력하게 때리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려버리면 좀 뭉개져 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완성도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일상적으로 이 차 가지고 지금 막 이 소음이 많은 상황에서 주행하면서 음악 듣기에는 이게 완전히 그 구세주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드는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도 음악 들으면서 가면 커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다른 거 들어볼까요?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난 너를 던 만큼 난내 지금 걷기에 난 아무리 땀 없이 난내 야, 이건 뭐 이 노래 나오니까 이게 바람 소리고 뭐 신이 하나도 안 아, 쓰이는데. 그죠. 와, 지금 같이 즐겼어요, 지금. 네, 와, 이거는 이 브론코를 살 이유 중에 네. 이 뱅앤 올룹스는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오. 일부러 오디오 세팅을 조금 더 기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도 느꼈을 거잖아요, 이 풍자름에 대해서. 한 번쯤 이 차를 소유하면서 한 몇 년 정도 오프로드도 하고 캠핑도 하고 네. 좀 다양한 걸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타기 전에 그런 생각 100%였거든요. 지금 창문 열어놓으신 거 아니죠, 뒤에? 네. 이게 속도가 네. 확실히 100km 다르고 110km 다르고 120km까지 완전 올라가 달라요. 버리면 네. 완전히 난리 나버려요. 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좀 차분하게 가져가셔서 좀 천천히 가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아, 네네. 연비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나. 아, 그쵸. 이게 100km 갈 때랑 100km 만약에 고속도로 정속 주행하면 연비가 한 12km, 13km 뭐 이 정도도 나오거든요. 네. 잘하면 14km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110으로 올라가잖아. 네. 그러면 바로 11, 10 막 이렇게 뚝 떨어져. 떨어져요. 지금 이게 복합이 8점인데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저처럼 60불이다. 시내에서 타면 평균적으로 한 6, 7, 뭐 8, 네.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복합이 8점 얼마? 8.2. 네, 복합이 8.2인 것 치고는 그거보다 연비가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고속도로랑 같이 타면 복합이 한 9, 10까지도 나올 수 있지 네. 않을까? 이게 고속도로랑 시내를 반반 정도 탄다고 하면 네. 그 정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만약에 오프로드 트림이다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도 엑셀을 깊이 밟아야 왕 해야 출발하거든요. 네. 특히나 루비콘 그렇잖아요. 네네. 네, 오버랜드만 해도 좀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왕 이렇게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출발할 네. 수 있어서 평상시 탈 거 생각하면 네. 저는 아우토뱅크스가 그냥 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 가지고 좀 과격한 오프로드도 즐기고 싶고 특히나 막 그 장비들 옵션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다양하게 즐겨보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충족이 되면 좋겠죠. 오늘 기승전 트림 확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계기판이 네. 가운데가 이쪽 속도계 옆에 가운데 모니터가 이게 네. 그 정보창인데 그 네. 정보가 되게 보기 쉽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차로 유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로 중앙을 유지해 주는 건 안 되고 차선 차를 이탈.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감아는 주거든요. 네. 그런 정도만 해도 사실은 꽤 도움이 되니까 이게 뭐 브론코인 걸 감안하면 이제는 전자장비들도 굉장히 잘 적용이 돼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70km 제한 속도 도로에 오니까 네. 마음이 확실히 편해지네. 그죠? 속도만 오버하지 않으면 나쁘지 않아요. 오 예. 제가 사실은 네. 브론코를 탄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네. 이 길을 다시 와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오. 기대가 됐어요? 그때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타는지 오. 오늘은 좀 글쎄 익숙해지셨을래나? 저는 막 가고 싶은 갈 수 있는데 네. 이 차가 얼만큼 버텨줄지를 몰라가지고 오. 근데 어차피 이런 길은 이렇게 워낙 요동을 치기 때문에 네. 속도를 굳이 많이 안 올리는 게 낫긴 하죠. 지금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기능이 네. 시스템이 고트 시스템이거든요. 네, GOAT. 네.
A 타입. 요즘 고트가 한번 최근에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고트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고트는 이제 염소 그 단어 자체가 아, 염소고요. 네네. 그거 말고 사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Greatest of All Times라고 해가지고 모든 세대에서 최고를 네. 이야기하는 게 그게 네. 미국에서 약자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역시 승현 씨는 고트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네네. 승현 씨가 역대 최고로 뭐 네. 대단하신 분 이런 네네.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방한 건가요,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맞춘 건지 네. 지금 이 차의 고트 같은 경우 이제 goes over all type of terrain 이게 모든 터레인 어떤 지형에든 다 갈 수 있다 네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인 건데 네. 또 왠지 그 고트를 좀 고민을 해서 네.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 이것도 고트야? 그래. 나름 생각을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2H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길은 네. 사실 이제 뭐 사륜으로- 배만 안 닿으면 이륜구동만 가지고도 사실 아직은 갈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뒤에 찌그덕 소리는 진짜 엄청나구나. 그죠. 확실히 네. 지금 저희가 이런 오프로드 좀, 안 좋은 길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딱 지면에 타이어가 딱 꼭 눌릴 때 뒤가 같이 하면 같이 울려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게 또 사륜구동 차니까 네. 뭐 이 정도는 이륜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긴 하지만 네. 일단 사륜 이 차 같은 경우에 사륜구동이 네. 그 4H도 있고 4L도 있고 네. 그리고 4A도 있어요. 4A? 네, 그게 오토? 그렇죠. 사륜구동 오토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올휠 드라이브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이륜이냐, 그다음에 네. 사륜 4H냐, 4L이냐 그렇게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 오토도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일단 우리가 4A로 옮겨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면 4A가 되니까. 편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4A. 네. 오토. 혹시 뭐 좀 느낌이 달라요? 힘을 좀 더 쉽게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운전하시는 분은 느낌은. 오. 네. 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갔던 그 같은 장소를 가는데 네. 이 정도면 그냥 4A만 하더라도 뭐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트 시스템은 터레인 모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눈길이냐, 자갈길이냐, 모래길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디퍼런셜 락을 걸 수 있는 것도 사실 뒤쪽밖에 없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디퍼런셜 락의 변화도 그렇게 크진 않고 가보시죠. 길이 요 밑에 자갈길 예, 길 그냥 맞죠?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예. 아, 그때는 눈이 있었는데 없어져갖고 뭔가 다른 동네 같네요. 그 바퀴가 이게 한쪽에 들리더라도 네. 엑셀을 지그시 계속 밟고 있으면 저희가 구동력을 배분해서 오. 그냥 앞으로 나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 지금 엄청난 거를 밟았는데도 네.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요. 야, 저기 앞에는 완전히 막 그 차 지상고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네. 사실 갈 수 없는 그런 길이긴 하네요. 이쪽 오른쪽 길이요? 예, 여기 가운데로 타고 가셔야 돼요. 예, 가운데로. 두 바퀴가 다 올라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길 따라서 가시면 돼요. 감독님 저 가고 있어요. 네. 티가 안 나나요? 오. 야. 오. 근데 이 정도는 뭐 이게 그 범퍼가 다 크나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배가 다 크나 그런 부분들이 네. 아니어서 충분히 지상고도 높고 뭐 접근각 이탈각도 충분히 좋아가지고 이 정도 길은 뭐 조심하라는 뭐. 정도인 것 같고 여기는 2H로도 가겠다. 지금 저희는 사륜으로 지금 잡아놨고 네, 사륜 오토로 가고 네. 있는 중이죠. 오, 오. 오, 무서워. 이 정도 가지고요. 네. 좋아요. 아, 이 정도 길은 이제 무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최저지상고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차체 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갈 수 없는 길인데 네. 이런 차들한테는 사실 그냥 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죠. 네. 이런 길을 가는데 원래대로라면 제가 되게 무서워야 되는데 뭔가 좀 안정감을 주네요. 네. 자, 그러면 네. 저쪽으로 들어갈 건데 우리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죠. 뭐 뭐 모래길. 이렇게. 오케이. 네. 자, 이걸로 해서
한번 가볼게요. 오프로드 전용이라고 일단 떴고. 네네. 뒤에 디퍼런셜이 잠겼네.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핸들 꺾어서 들어가시죠. 확 꺾어. 더 꺾어, 더 꺾어. 오케이. 엑셀 쭉 밟으면서 계속 들어가세요. 그대로 감고 그대로 계속 쭉쭉쭉. 오케이. 올라가시고 반대로 감고 엑셀 계속 밟아야 돼. 계속 반대로 감고 나가시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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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는 저 정도는 쉽게 올라가는데? 이게 저는 막 다면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스톱. 잠깐만.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괜찮을까요? 예. 와, 이거 모래가 엄청 더 많이 파여져 있네. 엑셀을 오. 계속 밟으셔야 돼요. 네. 예, 세우지 마시고 그냥 쭉 계속 밟고 계세요. 쭉쭉. 오케이. 와, 와, 이거 빠질 것 같으면서도 안 빠지네. 예, 다 파여놨네, 여기. 차를 돌릴 데가 없어. 일단 계속 갈게요. 네. 지금 여기서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면 좀 빠질 있죠. 수도 있거든요. 야, 모래길을 이제 이 정도는 쉽게 가시는군요. 아니, 얘가 쉽게 가는 거예요, 얘가. 엑셀을 계속 밟으셔야 돼요. 네. 훅훅 밟지 말고 꾸준하게 지그시 속도를 유지하면서. 네. 오케이. 계속 조금 더 밟으세요. 속도 조금 더 나게. 오케이. 아무래도 속도 조금 더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그리고 빠진다 싶어도 계속 밟아야 돼. 네. 오. 오케이. 지금 막 바퀴가 막 미끄러지고 빠지고 하는 느낌 들죠? 나 그래서 지금, 되게 스타미나요, 지금. 계속 가면 돼, 계속. 네. 계속 가면 돼. 어우, 약간 이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많이 감지 말고. 제가 핸들 감으려고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 오케이. 어머. 핸들 지금 똑바로. 오케이. 자, 오프로드 선수분들 존경합니다, 네, 진짜. 계속 밟으세요, 계속. 오우. 이게 갈 때랑 올 때 너무 다른데, 느낌이? 네, 여기는 모래가 훨씬 더 깊죠. 네. 와, 와. 야, 야, 잘 나왔다. 됐어. 끝. 이거 했으면 됐지, 뭐. 주님. 주여. 잘 됐어. 와. 야. 갈 때는 괜찮았거든요. 네. 올 때는 모래가 훨씬 더 깊어가지고. 네, 모래가 너무 깊어가지고 제가 약간 긴장을 풀었더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죠. 이쪽 오른쪽으로 핸들을 산길 회전보조. 오케이.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감고, 네. 다 감았어요? 왼쪽인데요. 아, 왼쪽. 다 감으시고, 네. 네. 가보시죠. 감았고. 네. 엑셀 밟아. 계속 밟으세요, 계속. 계속 밟아. 밖으로 그치, 튀어나갈까 계속 밟아. 봐 계속 밟아. 무서워요. 지금 뒤에 잠겨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돌고 있는 거야. 계속 밟아. 오, 계절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지. 오케이, 스톱. 빠졌어요. 네, 오케이. 자, 됐어. 후진. 여기 빠졌어요, 지금 그래요? 바퀴가. 네. 네. 그 상태에서 여기 바퀴에 빠졌어요. 후진해 보세요. 오케이, 스톱. 잠깐. 바퀴가 빠졌어요. 잠깐 대기. 너무 많이 파버렸네. 네, 앞바퀴 빠진 느낌이 딱 들었었거든요. 내려봐. 이번 오늘은 삽도 안 갖고 왔는데. 우와, 되게 멋있다. 방금 성현 씨가 이제 그 뒷바퀴 축이 고정돼 있고 차가 돌아가는 거. 네. 성현 씨는 막 겁이 나서 정신 없었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뒷바퀴가 고정이 돼 있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끌듯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느낌 확실히 들었거든요. 네. 예. 야, 이게 모래가 이렇게 사실 좀 부드러운 모래에서는 끓는다고 하더라도 바퀴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많이 파괴되니까 조금 네. 위험하고 이런 데 말고 그냥 마른 땅. 네. 특히나 지난번처럼 내리막길에서는 그때는 특히나 밑으로 내려가는 관성까지 네. 중력과 관성까지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쉽게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 그렇죠. 산길에 있어요. 완전 헤어핀 이런 데서는 진짜 재밌게 돌 수 있는 것 같아요. 야. 자, 근데 약간의 그 네. 뒷바퀴가 뭔가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왔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조금 약간 위로 이렇게 한번 한번 언덕으로 더. 올라가는 정도로만 그렇게 주행을 해보죠. 지금 안 우리가. 가볍게 막 올라가도 돼요. 이게 지금 창문이 네. 4개가 다 원터치야. 오, 그죠? 네. 뒤에 끝까지 다 원터치로 돼 있고. 자, 그럼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 위로 언덕을 넘어가 보는 거지. 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오!
너무 쉽잖아 이건. 배만 안 닿으면 가는 거였어. 지금 이렇게 되면 앞에도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네. 근데 범퍼가 만약에 튀어나와 있거나 접근각이 약하면 범퍼가 꽉 부딪힐 그쵸, 텐데 얘는 범퍼도 안 부딪히고 그냥 그대로 가주는 거지. 야. 지금 제 체감은 완전 롤러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경고등조차 울리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사면으로도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괜찮은 거죠? 네. 오. 차가 무거우니까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 버리긴 하네. 네. 이 정도는 뭐 너무 껌인데. 지금 제 몸이 딱 느꼈어요. 너무 편안해서 네. 아 이건 너무 껌인데? 약간 그 느낌 딱 들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철수하시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승현 씨는 쉽게 하시는군요. 이 오프로드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진짜 재밌죠? 네. 이게 웬만한 차가 못 갈 것 같은 길을 네. 얘가 가주니까 진짜 좋거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지금은 뭐 테스트 삼아 들어가 보는 거지만 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산 정상이나 아니면 산 너머에 어떤 캠핑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달성시켜 줄 수 있는 차가 이런 차들인 거거든. 그리고 네. 제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차가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못 갈 것 같은 데를 이 차가 가주니까 거기서 오는 대리만족이 큰 것 같아요. 네. 이야. 드디어 알아버렸어. 네. 괜찮은 거죠 이거 지금? 네. 뭐가 괜찮냐고? 지금 얼음은 단호가 가고 있는데. 아니 보통 일반 승용차들은 이렇게 주차할 생각을 1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주차한 거야, 이게? 곧 기울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편안한 여유가 우와 이래서 진짜 이런 게 또 매력인가 보다. 이게 이런 거, 와. 예를 들어서 이 차를 네. 그냥 평지에다 사진 찍으면 별로잖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찍으면 진짜 이게 매력이에요. 사진 한 컷 좀 찍고 갈까? 이게 지금 이 아이를 더 돋보이게 하는 그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와. 제가 또 앵글을 와. 또 잘 잡거든요. 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랭글러 네. 이어서 브롱코를 강력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브롱코를 시승을 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처음에 보자마자 외관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오프로드로 오니까 쌍남자네 이런 또 반전 매력이 좀 있었고요. 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그 풍절음. 네. 풍절음. 네. 이 고속에서의 그 풍절음을 제외를 한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아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와, 가장 큰 매력 하나만 꼽으면 큰 매력이야. 일단 예뻐요. 역시 예쁜 네.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일관성 있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디자인. 네, 디자인. 네. 그 지난 겨울에 저희가 2023년 그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네. 올해 차 여러 가지를 뽑았는데 네네. 브롱코가 그 중에서 디자인상을 받았잖아요. 그쵸. 직접 사회 보셨잖아. 제가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영상이나 전 모터리얼 영상을 통해서만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왜 기자님들이 이거를 디자인이 아름답다라고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실, 알 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브롱코면 이게 뭐 오프로드 강력한 오프로드 차 뭐 네. 이런 거 상을 줘야 되는데 네. 디자인상을 줬다는 것 자체가 나름 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반전 매력인 거죠. 디자인 자체는 정말 잘 나왔고요. 저는 뭐 외관도 그렇고 인테리어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고 그리고 오프로드 성능이야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산길 시승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 브롱코는 승차감이 정말 좋다. 맞아요. 그 부분도 네. 지금 여전히 굉장히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느낀 거는 뱅앤올룹슨 오디오를 참 잘 넣었다. 맞아요. 네. 오디오 신의 한 수예요. 왜냐하면 네. 그 풍절음을 좀 뭔가 다 잊혀지게끔 만들어주는 네. 이 오디오가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그렇죠. 오디오가 사실 뭐 오디오를 정밀하게 리뷰를 하면 완전 최상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차의 성격에서 저 정도 오디오만 하더라도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음악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믹스 매치를 잘한 거죠. 명품 하면 촌스럽거든. 믹스 매치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얘기야 지금? 아니 명품인데. 네. 그럼 그 뱅앤올룹슨이 오디오에 명품이 아니란 얘기인가? 아이,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사실 역시나 저도 최고의 단점은 네. 이게 삐그덕 소리가 사실 너무 많이 나고 그 속에서 풍절음도 사실 좀 많이 심하고 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디자인만 보고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이에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이 차가 불편한 차라는 걸 아신 상태에서 디자인, 그래도 나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드니까 나는 나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 기왕이면 그거보다는 좀 자연으로도 자주 나가시고 캠핑도 하시고 그런 특별한 목적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차를 그런 용도에 맞게 쓰신다고 하면 정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작년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네.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그 부분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6,900이 처음 6,900만 처음 나왔을 때 6,900도 이거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닌가? 네. 그때는 랭글러도 6,000 초반이었거든요. 네네. 루비콘이. 근데 지금 또 7천만 원. 네, 훌쩍 근데 지금 넘어갔잖아요. 랭글러도 지금 값이 많이 올랐고 얘도 지금 값이 많이 올라가고 8천만 있어서 원 넘게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그 내려주세요. 부분들은 좀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 저희는 일단 차로만 봤을 때는 단점은 시끄러운 거. 근데 그거는 그게 이제 뭐 컸나 봐요. 전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음. 어쨌거나 굉장히 매력적인 차였고 글쎄 잠깐 모래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막 이렇게 바뀌었네. 근데 또 요런 아이들은 너무 깨끗하면 안 이뻐요. 요런 게 그래요? 훨씬 더 이 아이의 매력을 살려주는 거예요. 훨씬.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꼽 인사하는 분위기? 네. 배꼽이 없어서.